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돈의 가격 금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신문 유승호 기자가 쓴 글인데요. 금리 혹은 이자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기원전 4000년경 수메르 문명에 이미 이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기원전 18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곡물과 은을 빌려줄 때 얼마의 이자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다. 성경에도 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금리는 돈을 빌린 데 대한 대가이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듯이 돈을 빌렸을 때도 일정한 값을 치른다. 물건의 가격이 있는 것처럼 돈에는 금리가 있다. 즉,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금리는 돈을 쓸 기회를 포기한 대가이자 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한 대가이다. 돈의 가격인 금리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는 올라간다. 반대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금리는 내려간다. 금리를 조정해 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통해서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든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경기가 다소 냉각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 금리를 내리면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필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린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은행들과 만기 7일짜리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매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것을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기예금 금리와 대출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개 연 0.25포인트 인상, 인하하지만 한 번에 많이 건드리는 빅스텝을 취하기도 한다. 국채금리는 국가의 채권, 즉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 안 좋은 신호다. 금리를 높여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혹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 된다. 자본시장에서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인류가 처음 경험한 마이너스 금리도 있다. 돈을 미래에 사용하겠다고 저축하면 이자를 못 받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가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적으로 썼다. 금리와 집값, 주가 등 자산 가격 사이의 관계도 관심사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 따라서 금리 상승은 집값과 주가 하락 요인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금리 하락은 빚투의 부담을 줄여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부른다. 하지만 실제 금리와 자산 가격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 집값과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반면 금리가 내릴 때는 보통 경기가 좋지 않을 때다. 금리 하락기에 집값과 주가가 함께 내려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를 2004년 11월 연 3.25%에서 2008년 8월 연 5.25%까지 올렸지만 국내 집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리던 시기에 상승세가 꺾였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금리도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따라 변하게 된다. 오늘은 돈의 가격 금리 올리면 정말 물가 집값이 잡힐까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